결혼식을 보면 신랑 신부의 성향이 보인다? 캐나다 결혼식은 하객들도 체력 싸움이다. 오늘도 밝고 힘차게 살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부 레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캐나다 결혼식과 한국 결혼식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부로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신부 대기실입니다. 제가 캐나다에는 딱 정해놓은 예식홀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신부 대기실이란 정말 말 그대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한국은 신부 대기실이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서 예식 전에 사람들이 신부에게 눈도장도 찍고 이제 사진도 찍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캐나다 결혼식에서 신부 대기실은 식 전에 신부가 헤어 메이크업을 수정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간단하게 뭘 먹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또 웨딩 플래너 분들이나 들러리들이 하객으로부터 신부를 꽁꽁 숨겨두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결혼식장에 와서 많은 한국 하객분들이 신부 대기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 대기실을 방문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신부나 들러리들이 짐을 놓고 또 이제 회의실 같이 조그만 곳에서 대기를 하고 쉬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방문해 주시는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그 신부 대기실을 정말 좁거든요. 근데 거기를 꾸미자니 돈도 더 많이 들고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하객분들이 외국에는 신부 대기실이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문해 주시는 소수의 분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게 조금 아깝죠. 캐나다 결혼식은 한국과 다르게 1부, 2부로 굉장히 긴 순서로 진행되니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신랑 신부와 셀카와 사진 찍을 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다른 곳이 많이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 대기실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신랑 신부 옆에 같은 드레스나 같은 턱시도를 입고 쪼르르 서 있는 친구들을 볼 수 있죠. 그 친구들을 웨딩 파티라고 불러요. 그냥 쉽게 한국말로 얘기해서 하루 종일 신랑 신부의 시중을 들어주는 향단이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부 옆에 서 있는 친한 친구가 maid of honor이고요. 신랑 옆에 서 있는 친구가 bestman이라고 부릅니다. 이 maid of honor과 bestman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maid of honor는 한국에서 이제 헬퍼 이모들이 해주시는 드레스 정리, 신부 헤어 메이크업 정리, 뭐 부케를 들어주거나 신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maid of honor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스트맨은 신랑 신부가 반지 교환을 하기 전까지 그 반지를 자기의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게 캐나다 결혼식에는 중간에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합니다. 한국은 보통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신랑 신부가 따로 구청에 가서 사인을 하죠. 근데 캐나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식 중간에 가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할 때 증인을 해줄 수 있는 witness 사이닝이 필요한데 이 maid of honor와 bestman이 그 일을 보통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까지 이렇게 웨딩 파티를 신랑 신부가 각자 세우는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웨딩 파티가 커지겠죠. 근데 신랑 신부가 기억해야 하는 게 이 친구들이 입는 드레스, 턱시도, 헤어 메이크업, 뭐 꽃, 아니면 가슴에 다는 코사지 이런 것들을 신랑 신부가 보통 다 커버해야 해요. 이 친구들은 하루 종일 신랑 신부 시중 들면서 필요한 거 가져다 주고 결혼식이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 주고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하루 종일 써주는 친구들인데 자신의 사비를 써가면서까지 내 결혼식을 도와달라고 하는 정서가 사실 조금 이상하죠. 물론 그렇게 옆에서 웨딩 파티로 서는 친구들은 신랑 신부의 주머니 사정을 굉장히 잘 아는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먼저 우리가 이만큼은 우리가 할게. 우리가 이거는 커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또는 예를 들어 턱시도를 할 때 드레스를 할 때 우리가 이만큼은 낼 테니까 너가 이만큼만 낼래? 라고 신랑 신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랑 신부가 그 친구들한테 우리는 드레스 이렇게 할 거고 턱시도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가 이렇게 맞춰와. 또는
꽃은 이만큼 드니까 너네가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 페이해줘 라고 하는 신랑 신부는 전 못 들어본 것 같네요. 100% 장담하는데 이렇게 외국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그 친구들은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나, 뭐 그런 신랑 신부가 다 있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낼 거예요. 전 이거 100% 장담합니다. 과연 한국에도 들러리 문화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일반 예식홀이나 호텔 예식홀에서는 아직까지 들러리 문화가 없다고 해요. 근데 하우스 웨딩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들러리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또는 브라이덜 샤워나 아니면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만 브라이드메이드들이나 그룸스맨들을 세운다고 해요. 브라이덜 샤워나 배출러 파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토픽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결혼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리셉션 문화가 뭐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일반 예식홀에는 이 리셉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딱딱했던 예식 후에 이제 신랑 신부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샴페인이나 와인도 마시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춤추고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댄스 플로어를 열어놔서 이제 하객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춤추게 냅두는 그런 신랑 신부도 보았고요.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게임하고 그냥 웃다 즐기고 끝나는 그런 결혼식에도 참석해 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신랑 신부의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결혼식 2부 순서는 그냥 신랑 신부 성격대로 커스터마이즈 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보면 그 신랑 신부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결혼식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한국과는 반대로 캐나다 결혼식 2부 순서는 신랑 신부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성향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걸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한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 결혼식은 밤 늦게까지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춤도 추면서 이렇게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하는 한국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나 10시 정도에 끝나는 것 같아요. 하객들도 이제 슬금슬금 집에 돌아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스태프들이 너희 정말 끝났어? 아, 이렇게 끝이야? 라고 재차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희 결혼식 때도 저희가 한 9시쯤에 식을 끝냈더니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분들이 너네 12시까지 대관한 거 알고 있지? 계속 있어도 되는 거 알지? 라고 재차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알아. 근데 너무 피곤해. 이만 가볼게 하고 나왔더니 굉장히 신기해하고 웃더라고요. 한국 결혼식과 캐나다 결혼식 문화에도 차이가 있지만 캐나다에서 하는 외국 결혼식과 또 한국인이 하는 결혼식도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죠? 한국 결혼식에 익숙하신 어르신 분들은 결혼식 2부 순서가 시작되고 식사만 하시거나 디저트만 드시고 자리를 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음식만 먹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오히려 신랑 신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 하객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하객 수를 부모님과 지인을 초대하는 것에 나눠 써서 내가 원하는 친구들을 다 못 초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면 결혼식이 굉장히 비워 보이겠죠. 또 한국 결혼식과는 반대로 여기는 미리 예식장에 자리를 정하기 때문에 보통 어른분들이 앞에 앉거나 중간에 앉으시는데 그분들이 식사만 하고 떠나신다면 좀 결혼식이 많이 비워 보여서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끝까지 최대한 오래 남아 계시면서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켜봐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분들은 우리가 있으면 아이들이 불편하니까 또 너희끼리 편하게 즐기고 놀렴 하면서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떠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래도 같이 웃고 떠들며 어른들과 이제 아이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즐기는 문화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존재하는 팁 문화. 팁은 레스토랑 가서 음식 먹고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팁은 좀 더 크게 말해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건데 본인 일 하는 건데 내가 왜 페이를 해야 돼? 왜 팁을 내야 해?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팁을 내야 한다, 안 내야 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신랑 신부인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도와주시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혼식을 도와주시는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이나 영상 편집해 주시는 분들, 또 플래너 분들, 사회자 분들, 주례사 분들, 사례비나 답례비를 드리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분들이 자기의 일을 하는 거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의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분들과 쌓는 인간관계는 쌓기는 쉬워도 무너지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캐나다는 셀프 웨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친한 지인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돈 몇 푼 아끼자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그 시간을 결코 낮게 평가해선 안 되겠죠. 아무리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챙기기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챙겨주는 그런 지혜로운 신랑 신부가 되시기를 응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포인트. 캐나다 신부 대기실은 하객을 맞이하는 장소가 아닌 신부가 쉬면서 대기하는 곳. 식사만 하고 자리 뜨지 말고 끝까지 남아주는 것이 신랑 신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랑 신부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식 도와주는 사람들을 잘 신경 쓸 것.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밝고 힘차게 살아봅시다.